관광, 아주 관광, 또 올림픽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든 격려를 하고 있는지 부도수표 막으랴, 부도수표 난 걸 받으랴, 뛰어다니던 여러 비즈니스맨들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본 방송 들어가는 이 시간에 특히 느낀 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발소에 갔다 들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60대 되는 우리 교민 할머니, 젊은 할머니가 뛰어들어오더니 이발소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내 아들놈과 며느리하고 싸웠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손에 상처가 났다. 경찰이 달려올 뻔했다. 내용은 요즘 그 아들이 며느리까지 짭을 얻지 않고 취직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백수가 돼 있다. 아파트비까지 엄마가 다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얘야, 잡이 없냐? 일거리 찾아보지. 찾아보거라. 한마디 했더니 단번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할 듯이 액션을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크게 확전됐다. 그래서 숨통이 막힌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달려와서 그 이발소는 올림픽 우체국안에 있는 그 이발소 주인 여자와 친구인가 봐요. 분통을 터뜨리는 현장을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출가한 자식들이 본가로, 친정으로, 시집으로 달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요.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가능한 한 자신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애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가능한 한 아버님, 어머님들도 입맛이 포켓입니까? 비자금입니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돈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실 바라고, 또 하나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LA 코리아타운에 호텔이 한 5개 있죠. 우리 엽전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 거기서 일하는 우리 젊은 20대, 30대 특히 아가씨들이 호텔 경영 합리화 등등 이유로 몇 사람이 해고당한다, 목이 날아간다. 그 바람에 한 젊은 30대 여인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긴 하지만은, 배 기자님, 이제 저는 이 호텔을 떠납니다.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서 유학생 비자로 왔다가 공부는 하지 않고 취직을 했는데, 이 유학생 비자는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이민 단속이 심해서 다른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아들까지 한 명 데려왔는데 아파트비다, 자동차 보험료다, 가스비다, 각종 렌트비들이 걱정이 난다. 이러다가 밥 굶겠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기에 그 말을 듣는 본 기자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 한 군데를 소개를 해줬더니 그 호텔에서는 다행히 본 기자의 크레딧입니까? 믿고 취업을 허용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유학생 비자, 그 바람에 또 대자를 맞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상기해 볼 때 지금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생존권, 생사 여탈권이 좌우되는 영향을 받는 이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교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려움,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어저께 우리 LA에 노인단체들이 몇 군데 있죠. 특히 LA 노인의 회원 멤버들이 약 120명 회원들을 모아서 관광버스, 리무진 버스 2대를 타고 라스베가스 또 소금온천, 죽음의 계곡들을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본 기자도 따라 붙었습니다. 탑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두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상당히 분노도 했고 슬픈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날 럭키관광 우리 LA 럭키관광 구성준 사장이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날 저녁에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에 이제 입실 체크인해서 방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 사람이 6명 정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고 우리 한국인 3사람이 타자 미국인 체격이 건장한 백인 남자 아주 키도 컸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 술에 좀 취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섰고 그러나 앞에 한 두 사람이 더 탈 수 있었고 또 복도에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우리 한국인들 수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 타려고 하는데 이놈의 미국 백인이 못하게끔 타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타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러한 액션을 보이기에 본 기자 참다 못해 당신 심하다. 이런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백인이 제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술에 취했고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서 하가 머리 끝까지 뻗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백인들의 행동을 볼 때 그 자리에서 본 기자가 911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술 처먹은 이놈을 혼을 좀 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 학대를 원치 않아 저는 자중했습니다마는 이 백인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쳐다보고 흡사 인종차별 하는 이런 행동을 볼 때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멸시 경멸 그 도가 어느 정도였겠는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문제들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라스베가스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인들까지 모독하는 인종차별을 한다? 이런 미국 백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느끼는 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슬픈 사연은 관광은 물론 가족끼리 부부끼리 애인끼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혼자 관광 오시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관광은 가족끼리 애인끼리 와야지 혼자 오면 참 외롭다 쓸쓸하다. 네, 인생 그 자체가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과부가 호래비 심정을 알고 호래비 과부 심정을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날 관광 2박 3일 코스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모쪼록 혼자 계시는 여러분들, 호라비들, 과부들 가능하면 짝을 찾아서 좀 능력 있는 놈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특히 남자가 돈벌이 제대로 못하고 여자 보호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재혼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재혼을 해야 된다.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잠을 자고 혼자서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괴로운가를 본 기자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며 특히 LA 노인의 회장 이침식 있죠? 네. 관광 안내를 맡았던 럭키관광 구성준 사장 정말 관광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고 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 변천사 네 한번 들어보시죠. 좀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심장한 내용들입니다. 의앙하고 태어났을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울며 태어났을 때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아들놈이 군대 가면은 장가 가면은 사돈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된다? 네,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나을 때는 일촌이고 대학에 가면 사촌이다. 제대하면 팔촌이다.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애를 낳고 떠나건 출가하게 되면 동포가 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고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애사랑의 그림자가 된다.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큰 도둑놈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이런 내용을 LA 노인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회장, 부회장들 인쇄를 해서 돌린 걸 제가 읽었습니다. 네, 재미나는 구절이 있네요.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다. 손자들은 떼강도다. 네, 그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와 자식 사이 벤처 사이 내용을 들어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가 아파트 렌트비까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짭을 어찌하고 일하지 않고 자빠져 들어누워서 술만 마시고 엔조이하고 노는 그런 모습에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일 좀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덤벼드는 이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 손을 다치고 그렇게 해서 달려온 그 시어머니, 어머니의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다 그랬죠. 어쨌든 우리 이민사회, 재미나는 이민사회 LA 노인에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 FTA 총영사관 앞에서 찬성하는, 지지하는 교민단체장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관광 가는 바람에 사진 촬영을 못했습니다. 최창준 KBC 텔레비전 기자가 촬영한 사실을 오늘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썬데이 저널지가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합뉴스나 LA타임즈까지 종합하지 않더라도 이 FTA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FTA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자들 향해서 내 놈들은 매국노다, 얼싸오직에 육두문자가 쓰면서 유언비어를 계담을 유포하는 이런 한국 실정을 보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FTA批准 동의안을 설득하려고 하자 거절당했다. 야당에서 오지 마라, 국회 오지 마라, 대통령 오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소위 권력 상급 분립이죠. 중립되어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중립을 취해야 청와대가 독재 권력자처럼 마치 입법부를 경시하고 대통령이 간다, 지금 간다, 가서 국회 연설하겠다, 일방적인 통과를 했다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야당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일방적으로 통과하지 마라, 사전에 조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볼 때 청와대 사람들이고 예전에 그 청와대 사람들이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이 중립의 위치에서 국정을 통솔을 해야 될 사람이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의를 하고 가겠다고 하고 통보를 하는 그런 일방적인 행동들이, 그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 국회 연설이 무산됐다, 깨져버렸습니다. 15일경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청와대의 행동 거지들을 볼 때 이런 수준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통솔한다, 통치한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헌법이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권력은 어떻게 중심 이동돼야 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권한을 어떻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 심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로컬 뉴스에서 LAPD 경찰국장, 네, 여러분들이 경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고 지원을 해줬고 특히 방범에 성과 있었던 여러분들을 찾아서 LA 경찰국을 불러서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찰리백 LAPD 국장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격려했다는 이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2월 10일 날 이메리 여사가 진행하는 우리 LA 팀들이
주일학교, 일반학교 교사, 소그룹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웃음치료 손상은 씨가 전문가인가 봅니다. 복음 매직쇼 인간관계 이메일 예사가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 행사를 갖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동양선교교회 참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선교교회는 그 강당이 2층, 3층, 4층 강당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는 뉴스 컨퍼런스 등등 심포지움 할 만한 장소가 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입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없다, 좁다,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LA 총영사 사람들, 예전부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입니까? 지금 우리 미주 지역 1.5세, 2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타운에도 가면은 커뮤니티 센터 큰 게 있는데 우리 한인 타운에는 없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행사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마침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우리 교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강당을 사용하라. 물론 청소비나 일부 사용료가 좀 있습니다만은 동양선교회에서 우리 교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필요하면 강당을 사용하라고. 새로 오신 박형은 목사, 그분이 그런 배려를 크게 하고 있다는, 통 크게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 중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좁거나 필요할 때는 동양선교회 사무실 달려오면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LA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작곡을 하신 전재학 목사, 저도 이분을 잘 알고 있고 한 5년간 만나보고 있는데 가끔 이분이 참 잔인정이 있다 이런 소문이 교계에서 팽판이 좋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번 돈이 100불이면 20, 30불을 교민들에게 쓴다. 남 모르게. 또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면 호주에 돈을 내서 틀어주고 식사 제공도 해주고 남 모르게 선심을 많이 쓴다. 봉사하는 분이 전재학 음악 목사가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한명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음악 목사입니다만 그분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분이 중요한 증언을 했죠. 김재유 사형 집행장에 있었다. 관련 뉴스. 서울 동아일보 기자들이 미국 LA로 달려와서 현재 그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보겠다, 추적해보겠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명수 목사는 그 당시 그때 정언을 좀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울타리 선교회가 다음 주입니까? 26일 날 오전 10시 30분 토요일입니다. 웨스턴 4259 거기서 우리 상공회에서 회장하셨던 명원식 씨 이사장 이분이 울타리 선교회를 운영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방송은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은 독자들 관심 가져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 뉴스, 북한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땅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사실, 탈북자들을 향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살하는 북한의 명령, 군부의 명령, 당의 명령을 따라서 국경선에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이 잔인한 북한, 그 노스코리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부처님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진정 그대들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노스코리아 김정일에게도 가다피처럼 그런 비참한 그 비참한 사실을 그쪽에도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도저히 우리는 기도로서 해결할 수 없다.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네. 관광지, 미국 관광지에서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들이 남아 쏟아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강냉이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이 웃지 못할 사실, 분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북한의 대국민 정책들을 볼 때, 국정을 통솔한다는 소위 김정일, 김정은이를 볼 때 이들은 필시 우리들의 공적이다. 정말 처형해야 될 주권 재민의 이름으로 처단 처형해야 될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무차별하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을, 남쪽 사람들을 끌고 납치하여 북한에 갔던 이 기막힌 사실, 요코다 메구미 일본 중학생, 1977년 11월 달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 여학생, 이제는 중년년이 됐고 시집가서 아이도 낳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이 메구미가 자살했다, 이미 없다, 일본 당국의 요청에 그렇게 답변했으나 최근에 조선일보 팀들이 정보를, 첩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코다 메구미는 1993년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다. 자살하지 않고 현재 살아있다. 이런 뉴스를 일본 당국자들이 접하고 지금 달려와 있습니다. 서울에. 주한조선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정보냐.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 하여 북한이, 일본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맺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특이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흘러가 노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 명이 되는 우리 국군 포로들, 현지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고향 땅을 한번 밟게끔 해주지 못하는 남북한 당국자들, 도대체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악마인가? 국군을 준수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이렇게 선서했던,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선서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으나, 수명이 있었으나 그들은 한 건도 제대로 국민을 위한 그 약속은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네, 이럴 때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필요한 약 물량들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에서는 대북 지원 분배 현장을 모니터한 자료들을 좀 내놔라 요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참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에 물자를 보냈는데, 식량들을 보냈는데 그 식량들이 제대로 민간인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동포들에게 분배되는가 모니터링한 그 자료들을 내놔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기자는 써웃음을 웃으면서 여기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그 북한, 지금까지 10년, 20년간 말썽을 부리고 있는 식량 분배 사기성, 사기 협작들, 강성 대국이다 성군 정치를 모토로 삼고 있는 그 북한이 적대 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군인들을 먹여야 된다, 전쟁 비축하는 이 식량 정책들을 볼 때 우리 통일부가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코치를 받아서 대북 물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와서 그 현장에서 배급하는 그 현장 사진들을 좀 필요한다. 그런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발상들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8일 날인가요? 느닷없이 오후 2시 48분경 주가가 폭등을 하는 등 교란이 일어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해킹을 받은 그런 업무들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북한 해커 부대들이 환율을 조작해서 이득을 챙기는 소위 IT 간첩단들이 한국 정권가에 침투해 있지 않나, 유언비어 낙조를 하여 김정일이가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사실들을,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달러를 챙기는 환율의 이득을 챙기는 그 북한의 해커 부대들, IT 전문가들, 이런 사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로컬 뉴스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북한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랄한가를 다시 한번 주목할 때 우리가 이들이 과연 통일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환율이 폭등하고 김정일 사망설이 유포되자 언론들이 정권과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사실이냐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 사실관계를 그러자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답변이 참 걸작입니다. 참 걸작입니다. 네, 코미디에 나올 이 얘기입니다. 네, 무슨 답변이냐.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어제도 김정일이는 여러 현장 시찰을 했다. 돌아다녔다. 그런 뉴스를 볼 때 김정일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답변 수준을 볼 때 정말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동사무소 정보팀도 아닌 국가를 총괄하고 대북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는 국가정보원에서 지금도 북한 노동당이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심어놓지 못했다는 사실, 고작해 한다는 짓들이 국가정보청사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북한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으면서 분석한다는 이 사실, 정말 환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체제를 연구한 결과 설령 오늘 김정일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북한 뉴스들은 김정일 사망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공개한다는 것이 본지자의 판단입니다. 죽었다고 하지 못하는 그 북한 체제의 속성을 모르고 어제 텔레비를 봤더니 북한 김정일이가 살아있더라. 예, 여러 곳에 산업시설 하더라. 이런 답변 수준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가정보원, 당신들이 그 직에서 현재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1년에 수천억 예산을 쓰는 자들이 북한 땅에 우리 사람 하나 간첩 심어놓지는 못하고 탈북자들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북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복지부동이냐? 북한 체제를, 정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비위를 맞춰준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 매체들이 국가정보원을 비방하지 않는다.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런 시각에서 판단해서 북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들을 볼 때 오늘 저는 개탄스러움을 전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북한 고위급 간부가 조선일보에 팩스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보내주는 그런 자금들이, 물자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자금들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사실 편지들을 바라볼 때 교민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북한 현재의 움직임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 판단했을 국가정보원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불가피하게 북한의 물자를 보내며 상생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을 볼 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더라도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 연설문 초안을 우리가 작성하지 않고 미국 연설문을 작성하는 전문 회사에 맡겨서 46,000달러? 그 플러스 이상이겠죠. 네, 그날도 의회에서 박수가 45번이 나왔다 했죠. 이게 웬일이냐. 본 기자는 설마 돈 주고 매수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상하다. 의도적으로 박수 부대가 왔다 생각했습니다만은
증거가 없었다, 근거 없었다. 그런 나중에 결국 드러났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보 통을 통해서. 의회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들, 유교 참전했다는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4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의 연설문을 뽑아내는데, 의뢰하는데 돈을 10만 달러 가까운 공작비를 제공했다는 그 뉴스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화가 충분히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뺏가볼 땐 이런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부메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This week, with mounting pressures in the midst of a historical financial crisis, the Prime Minister of Greece, Papandreou, stepped down from his post. A day after his resignation, Lucas Papadimos, the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was named to lead the new unity government. It is believed that Mr. Papadimos' role in this new unity government is temporary, and there will be an election for a new prime minister as soon as within the next 100 days. Mr. Papadimos has an enormous task ahead of him to save Greece from bankruptcy and ensure that Greece stays in the Eurozone.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continues in Italy, Eurozone's third largest economy. Rising debt, rising consumer prices, and high unemployment rates are causing Italians to be skeptical about their future and their government. Consequently, similar to Greece, the Prime Minister of Italy is about to step down from his position. After 17 years of governance, Prime Minister Berlusconi has announced his resignation last Wednesday. At this time, it is unclear when Berlusconi will resign or who will take the lead after him. The country and the world await further developments. And now for local news. There's a growing popularity among cities requiring the police officers to wear video cameras while on duty. City of Oakland, California is one of a dozen cities requiring the police officers to wear a small video camera on their uniforms.